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국권 피탈에 관련된 일제 식민 통치에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었죠. 이 시간에는 그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저항했었던 민족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교재는 394페이지 문제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915년 신규식은 박은식과 함께 대동보국단을 만들었습니다. 맞고요. 대동보국단입니다. 신규식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김규식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규식은 그 김구하고 같이 그 남북협상 때 나왔던 그 김규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1910년대 서울에서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 산직 장려계를 결성을 하였습니다. 10년대 서울 교사 조선 산직 장려계. 그다음에 세 번째, 1913년 안창호는 뉴욕에서 흥사단을 조직하였다 그랬습니다. 뉴욕이 아니라 LA입니다. LA. 이 흥사단은 어떤 단체냐면은 신민회 아시죠? 신민회가 1907년에 결성이 돼서 1911년에 105인 사건으로 해산이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13년에 도산 안창호가 다시 이제 미국의 LA로 가서요. 여기에서 흥사단, 신민의 후신 단체로서 흥사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이 아니라 LA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1910년대 만들어진 독립의금부는 대한제국 회복을 추구하였다 그랬죠. 독립의금부 1912년입니다. 보세요. 일제치하에서 10년대 제일 먼저 조직됐었던 국내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누구냐면 임병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임병찬. 최익현의 제자고요. 대마도에 같이 끌려갔다가 최익현은 죽음을 왔지만 이 사람은 살아왔어요. 고종의 밀조를 받아서 복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왕정복고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왕정복고를 얘기합니다. 복벽주의를 지향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한제국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건 전제군주제 체제의 회복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도 유생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조직했었던 단체가 독립의금부입니다. 전라도 유생에 독립의금부가 있었다고 한다면 같은 시기 때요. 경상도 유생에 조선 국권 회복단도 있습니다. 경상도 유생에 조선 국권 회복단이요. 자, 그래서 지금 네 번째도 맞는 얘기죠. 세 번째 부분이 안창호의 흥사단이 뉴욕이 아니라 LA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1번에 4번 선지에 복벽주의 그러면 독립의금부잖아요. 근데 문제 2번에 보면은 박스에 네 번째 공화적입니다. 복벽주의를 지향했던 것이 독립의금부다라고 한다면은 공화주의를 지향했던 단체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2번입니다. 대한광복회를 얘기를 합니다. 대한광복회가 공화주의를 지향했다라고 한다면은 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 또 하나, 전라도 유생의 독립의금부다 그러면 경상도 유생의 조선국권회복단. 이 단체들의 공통점은요. 전부 몇 년대요?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에 국내 비밀 결사단체라고 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밑줄 진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독립의금부하고 대한광복회입니다. 기억은 공화국이 아니라, 기억은 공화국이 아니라 뭐였죠? 복벽주의라고 했습니다. 왕정복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이 니은이 되죠. 대한광복회가 공화주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니은은 고종의 비밀 지령, 고종의 밀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뭐예요? 바로 독립의금부예요. 세 번째, 기억 니은은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단체인데 뒤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비밀 결사단체다.
그럼 왜 비밀 결사단체가 조직이 돼야만 했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1910년대 때는 10년대 때의 일제 식민 통치는 무단 통치입니다. 무단 통치할 때 무는 뭔가요? 무할 때 이 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헌병 경찰 통치입니다. 헌병 경찰 통치. 또 1910년에 만들어진 법 중에요. 집회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자연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자, 네 번째. 기억은 박상진, 리은은 임병찬인데 꼭 그랬죠. 기억이 독립의금부가 임병찬이고요. 리은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인데 그 위에 문제 2번의 박스에 첫 번째 사료 좀 봅시다. 선집을 좀 보자고요. 박상진 총사령, 김좌진 부사령. 그러니까 총사령은 총사령관이라는 얘기고요. 부사령 그러면 부사령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920년대에 만주적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0년대 만주적입니다. 대종교 계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했다. 이 신민부는 뭐냐면은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죠. 여기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1920년 10월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가 나오죠. 역시 김좌진 부대가 김좌진의 북로 군정 소문 있죠. 그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영거포 패배한 일제 보복이 20년 10월에 뭘로 나오죠? 간도 참변으로 나옵니다. 경신년에 일어났다 해서 경신참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부대를 1920년 12월 서일이 다시 재조직한 것이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오동 전투 때 주축부대가 홍범도에 뭐라고 했어요? 대한독립군이라고 그랬죠. 서일의 대한독립군 단입니다. 혼동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군대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소련으로 넘어갔다가 소련의 레닌의 지원 약속을 믿고 넘어갔다가 1921년 자유시 사변이 터졌습니다.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 스보보든이가 우리말로 해서 하면 자유로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있었던 한인들은 자유시라고 통칭합니다. 또 이 자유시, 즉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도시를 관통하는 강 이름이 흑하입니다. 그래서 그 흑하, 지금 서울 같으면 한강이 되겠죠. 그 흑하 강가에서 이게 일어나요. 흑하 사변이라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부대를 다시 재정비를 한 것이 대한통의부. 이게 1922년이고요. 그 다음에 3부는 육군주만 참의부, 그 다음에 정의부, 신민부 이런데 이게 결성됐던 시기가 참의부 1923년, 정의부 24년, 신민부 1925년입니다. 그러니까 22, 23, 24, 25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신민부입니다. 대종교 계통의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조율했고요. 여기에 이제 김좌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이거예요. 대종교 계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했다. 요 얘기고요. 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서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묶어집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뭘로? 1928년에 혁신
의회로 묶어지고요. 사회주의 계열 있죠. 사회주의 계열은 1929년에 국민부로 통합이 됩니다. 이 혁신의회는 1929년에 한족 총연합회로 이어집니다. 한족 총연합회로 이어진다. 이네들의 이제 이후의 전개 과정을 보면 얘네들이 한국 독립당을 형성을 합니다. 한국 독립당을 형성을 하고요. 한국 독립당의 군사적 기반이 한국 독립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부를 계승했던 세력들이 사회주의 계열이죠. 조선혁명당을 구성을 하고요. 조선혁명당은 군사적 기반이 조선혁명군입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을 중심으로 하고요.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국 독립당은 또 누구랑 이제 결탁을 했냐면은 중국군하고 결탁을 하게 됩니다. 즉, 중국은 중국 국민당의 중국 호로군입니다. 중국 호로군.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하면 중국 공산당이 나오겠죠. 중국 공산당의 중국 의원군입니다. 그래서 30년대 항일운동의 방향을 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중연합작전. 이렇죠. 근데 민족주의는 민족끼리끼리 묶고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묶어서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됩니다. 한중연합작전입니다. 여기서 한중연합작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1931년 일본이 경계공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주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만주사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주사변이 계기로 해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됐다라고 일합니다. 20년대 항일운동은요, 30년대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 그 중에 1번은 요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다. 여기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됐던 부대고요.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부를 결성했다. 이거는 어디냐면은 여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흩어져 있던 이거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서 민족주의 혁신의회로,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뭘로? 국민부로. 요 얘기죠. 네 번째. 한국 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했다. 자, 한중연합작전은 몇 년대 때 항일운동이에요? 30년대 항일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한 설명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은 잘못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7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6번과 7번은 3.1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 7번을 같이 좀 보는데요. 일단 바로 밑에 395쪽의 맨 밑에 박스 내용에 나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가번 좀 봅시다. 2019년은 올해 2019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딱 100주년이 되는 해이랍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수립이 되죠. 역시 100주년이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라든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다른 해도 아니고 2019년 100주년이 된 올해에 뜨거운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여겨 좀 봐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보는 민족 대표들이 서울의 태화관에 모여서 인사동 쪽이죠. 독립선언식을 학생과 시민들은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의 다 따로따로 한 거죠. 자, 나부는 평양, 진남포, 의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에서도 서울과 같은 날에 시위가 같은 날에 일어났다. 동시다발적으로 난 겁니다. 그 가나 자료를 가지고요. 6번 봐봐요. 독립선언식을 밑줄 친 가와 같이 전개된 이유로 옳은 것은 네 번째 봅시다. 민족 대표들이 흥분한 민중위에서 시위운동이 폭력화될 것을 우려해서 탑골 공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태화관으로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민족 대표 33인 중 29명이 참석했고요. 나머지 4명은 지방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셀프 체포가 됐습니다. 자진 체포된 거죠. 근데 탑볼 공원에서 이 민족 대표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민과 그 다음에 이제 군중들, 학생들은 안 와.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태화관에서 여차차해서 자진 체포가 됐더라. 그래서 독자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요. 만세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날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종교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연락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운동에 동참했던 종교계 그러면은 뭐요? 기독교, 불교, 천도교 이렇죠. 그 대표자가 기독교의 누구죠? 불교계 한영훈이라든가, 그죠? 뭐 천도교의 손병이라든가, 그죠? 기독교 이승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 7번이에요. 그래서 밑줄진 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종교 조직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20년대에 맺은 협정 내용이다. 이 협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죠. 이게 25년 6월 미스야 협정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몇 년이에요? 25년인데요. 미스야 협정. 이거 이전에는 중국 만주 땅에서 항일운동 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한국 독립군들을 도와주고요. 순교도 주고요. 밥도 주고요. 최대한 배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25년 미스협정 체결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중국 군벌과 일본의 미스야 간의 협정인데 한국 독립군에게 현상금을 내건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상금을 내걸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물욕에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보는 쪽쪽 신고해 버리는 거죠. 고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미스협정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된 건 아니고요. 1931년 뭐가 터졌다고? 만주사변이 터졌어. 그리고 만주를 일본이 점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32년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수립했다. 괴뢰 정부는 허수아비 정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죠?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바로 한중연합작전이, 여기죠?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된 거죠. 이런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협정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일제와 러시아 적세군 간의 협정, 그게 아니라 일제하고 중국 군벌입니다. 군벌. 두 번째, 이 협정이 체결된 후 간도참변이 정했다. 이거는 미스야 협정은 25년이고요. 간도참변은 봐봐. 보호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에서 영거포 패배한 일본의 보복이에요. 이거 몇 년이야? 20년 10월이거든요. 그죠? 3번. 만주에서 활약하던 한국 독립군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렇죠? 맞죠? 네 번째. 민족 유일당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스야 협정하고 민족 유일당 운동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민족 유일당 운동 나중에 신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은 바로 60만세 운동, 그리고 정우의 선언, 그리고 27년 2월 신간회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튼 3번이 미스야 협정에 대한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밑줄진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 자, 1903년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했다. 이주 노동자들은 사탕수수 농장, 개간, 철도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한인 사회를 형성해갔다. 노동 이민과 함께 사진 결혼에 의한 부녀자들의 이민도 이루어졌다. 또한 한인 합성협회 등과 같은 한인 단체가 결성되었다. 여기서 이제 요지는 1903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식 이민단, 사탕수수 농장, 그리고 한인합성협회,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그래서 하와이 노동 이민, 또 사진에 의한 결혼 이민, 사진 결혼에 의한 결혼 이민 등등이 행해지고 있었단 말이죠. 1번 봅시다.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이 건설됐다. 한흥동, 북만주 밀산부인데요. 위치가 대략 이렇게 됩니다. 한흥동 기지는 이쯤 돼요. 한흥동. 서간도 삼원보. 삼원보 나와 있나요? 예, 세 번째. 자치기관인 경학사하고 부민단이 만들어진 것이 삼원보입니다. 삼원보 쪽이고요. 밀산부 한흥동이에요. 두 번째, 독립운동단체인 권업회. 권업회는 어디냐면 연해주입니다. 연해. 이 연해주. 그 다음에 네 번째, 군사양성기관인 대조선 국민군단. 이거는 어디냐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죠. 그래서 네 번째가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그러면 네 번째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그리고 한인합성협회, 그리고 1903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식 이민단, 이렇게 이제 하와이에 관련된, 지역에 관련된 어떤 특징적인 단어를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곳에서 일한 사실로 옳은 것을 모두 옳으라 그랬죠. 이곳에서는 한인 집단 거주인 신한촌. 어디냐면 연해주입니다. 연해주의 신한촌. 뭐냐면은 새로운 한인들의 마을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한촌입니다. 이 형성되어 자치기와 학교가 만들었으며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이상설 등은 성명회를 조직하고 연해주 성명회 선언문이 있죠. 성명회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진 대한국민의회가 조직이 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의 서울 진공작전의 무모함을 직시를 하고요. 유인석이 연해주로 가가지고 13도 의군을 또 조직하게 하죠. 13도 의군. 13도는 대한제국대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정비했다고 그랬죠. 의군은 의병연합군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한촌. 그 다음에 성명회, 대한국민의회 13도 의군. 그렇죠? 또 해조신문 이런 것들이 연해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업, 권업회도 여기에다 들어갑니다. 권업회.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죠. 대한광복군 정부. 전부 연해주와 관련된 단체들이죠. 니은에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가 설치했다. 신흥강습소 어디냐면은 삼원보입니다. 맞죠? 삼원보요. 앞에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요. 리을에 신규식, 박은식 등의 주도로 동제사가 조있다. 동제사는 어디냐면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의 동제사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여기서는 연해주와 관련된 단체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옳지 않는 것은 3.1운동의 결과물 중에서 가장 큰 결과물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아시겠죠? 삼권 그러면은 뭐죠? 임시의정원, 국무원, 그 다음에 법원입니다. 임시의정원, 입법, 국무원, 행정, 2차 개헌 이후의 법원, 사법권, 삼권 분립에 입각한 우리 한국 사회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 초대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입니다. 이동희. 그 군자금을 소련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군자금이 이제
뭐 200만 루블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1차 착수금 한 60만 루블을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김립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 일부를 공산당의 자금으로 유용을 하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1921년에 이동희는 임시정부 국무총리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자, 여튼 초대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휘가 되겠습니다. 3번 본국과 연락을 위해 연통제를 시했으며 연통제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행정 조직망을 뭐라고 그래요? 연통제라고 얘기하죠. 네 번째 사료편찬부 또 사료편찬소라도 합니다. 사료편찬부에서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간행을 하였으며 기관지 독립신문을 발행하기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국무총리가 잘못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봅시다. 부산에 백산상해가 있고요. 백산은 대종교 교도였던 안희재라는 사람이 호입니다. 그래서 백산상해에서 이제 군자금을 모금하죠. 뭐 애국공채 이걸 독립공채라고도 얘기합니다. 애국공채를 독립공채라고 하죠. 애국공채를 모금한다거나 그렇죠? 군자금 모금입니다. 또는 뭐 그 의연금, 뭐 수재 의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의연금 등을 모금해 가지고 백산상에서 요동의 만주 쪽이죠. 이륙양행으로 전달합니다. 이륙양행은 영국인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쇼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했던 가게이래요. 가게 이름입니다. 1층은 가게를 하고 2층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자금을 모금해 가지고 이륙양행으로 전달하고요. 이륙양행에서는 배 선박편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디로? 상하이 임시정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는 일종의 이런 비밀행정 조직망을 연통제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임시정부는 상하이 임시정부는 통신기관도 있었습니다. 교통국이라고 하는 통신기관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입니다. 기타 1, 3, 4도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계속 이어서 보죠.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맞죠? 연통제. 2번 맞죠? 독립공채. 아까 뭐라고 했죠? 애국공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만주 지역의 무장 투쟁 세력들도 참여했습니다. 거국적으로 다 모으죠. 모읍니다. 네 번째 임시정부 수립 직후에 임시의정원을 구성했다는데 이거 보세요. 삼권 분립했을 때 임시의정원이 있죠. 그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만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날 임시의정원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임시의정원에서 4월 11일 날 국호를 뭘로 정했나요?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로 있습니다. 4월 13일인데 2019년 올해부터는 4월 13일이 아니고요. 며칠 날 임시의정원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4월 11일 날로 바꿨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어디서 하겠죠? 며칠 날? 4월 11일이에요. 아시겠죠? 가끔 어떤 달력들 보면 잘못 표기가 된 달력들도 있더라고요. 4월 13일로 작년처럼 그냥 그렇게 한 달력도 있는데 4월 13일이 아니라 1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회에서 4월 11일 날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시의정원인 4월 10일 날 구성이 됐고 4월 11일 다음 날 국호를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거꾸로 있어요. 임시정부 수립 직후에 임시의정원을 구성한 게 아니라 원래 보면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임시의정을 구성한 다음에 임시정부가 수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독립협회도 그래요. 독립협회가 1896년 7월 아닙니까? 근데 독립협회 기관지가 독립신문이죠. 독립신문이 먼저 나와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신문이 나올 것 같죠? 그렇지는 않고요. 독립신문이 1896년 4월이고요.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달에 결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밑줄 친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중국 한커우, 항구에서 이 부대가 조직이 되었다. 부대는 1개 총대, 3개 분대로 편성되는데 100여 명의 대원은 대부분 밑줄 그어놔요. 조선민족혁명당 당원입니다. 총대장은 황포 군관학교 제4기 출신인 진국빈이며 부대는 대일 선전공작과 대일 유격전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했습니다. 뭐냐면은 김원봉이 조직했던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1942년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유시 사변으로 필요했다. 이거 봐봐요. 자유시 사변은 21년입니다. 서일의 대한독립군단이라든가 고려공산당 얘네들이 소련의 자유시에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부대는 1942년에 만들어진 조선의용대란 말이에요. 한참 뒤 한 20년 후란 말이에요. 20년 후. 두 번째, 일부 대원이 한국광복군에 편입됐다. 그렇습니다. 봐봐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충칭 본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북지대가 있었습니다.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중경이냐 중경. 이거 본대고요. 화북, 황하 이북이죠. 화북지대가 있습니다. 이거 지점입니다. 이거 본점은 지점이죠. 그럼 여기서 조선의용대 모두가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였던 한국광복군에 편입됐냐? 그건 아니고 충칭본대 있죠. 얘네들만이 어디에? 한국광복군에 흡수, 편입이 되었다. 흡수 편입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한국광복군이 1940년 9월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1919년 4월 11일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과 동시에 한국광복군이 편성된 건 아니고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조선의용대, 충칭본대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광복군은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꼭 신민에만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혹은 이것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이른바 여기서 나오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에서 혁신의회 국민부가 나오잖아요.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끼리,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묶죠. 이것과 광복군도 같은 맥락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3부의 통합으로 성립된 국민부 산하군대다. 3부 통합으로 성립된 국민부. 국민부 산하부대가 아니라 바로 이건 뭐죠? 조선의용대는 아까 밑줄 친 민족혁명당 있죠? 조선민족혁명당의 산하부대. 네 번째, 쌍성보, 대전자령. 이거는 한중연합작전 때, 이거 보세요. 어디요? 이거죠? 민족주의결 있죠? 얘네들이 민족주의결에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일본에 싸워서 이겼던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거를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2번 역에서 이 부대, 즉 조선의용대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다. 조선의용대도 있고요. 조선의용군도 있습니다.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의 산하부대가 조선의용군이고 이건 지금 조선 김원봉의 의용대입니다. 김원봉 하면 또 의열단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한때가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밀정에 아마 밀정인가요? 김원봉이 나왔던 영화 한번 있었죠. 독립운동할 때 나온 영화도 있었습니다.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발로 개최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연시키고 상하이 일대의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제창했다. 근본적 대해결로서 통일적 개조를 꾀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하면은 다만 민의, 백성의 뜻입니다. 민의 뜻뿐이므로 이에 기억의 소집을 제창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거 뭘 얘기하냐면은 2017년도에 이제 기출됐었던 문제인데요.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임을 여러분들이 유출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국민대표회의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정이 5번 고쳐지잖아요. 5번. 1차, 2차, 3차, 4차, 마지막 5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1차 때는 1919년 대통령제고요. 대통령제. 2차가 1925년 내각제입니다. 3차가 1927년 집단 지도체제예요. 4차가 1940년 주석 지도체제입니다. 5차가 1944년 주석 밑에 부주석을 둡니다. 지도체제입니다. 여기 주석은 김구죠. 부주석은 김규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대통령제 하에서 이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국무총리가 누구라고 했죠? 아까 이동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동입니다. 근데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독재예요, 독재. 군자금 유행하고요. 또 1923년에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이승만이 보냈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를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대통령제.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에,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은 바로 국민 대표회의가 들어갑니다. 소집이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겁니다. 1923년에 소집됐어요. 결국 이제 결렬됐거든요. 왜 결렬하면 창조파하고 개조파로 나눠지면서 결렬됐습니다.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새 판을 짜자는 거고,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놔두고 독립운동의 방향만 바꿔보자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안창호 등이 들어가고요. 다시 이게 신채호 등이 들어가고 여기 안창호 등이 들어갑니다. 결렬되면서 결국 창조파나 개조파는 상하이를 떠나버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임정고수파, 일종의 현상 유지파가 있습니다. 김구 등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추측이 돼가지고 이승만을 축출하고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을 추대합니다. 그래서 박은식이 헌법을 바꾸죠. 대통령에서 내각제로 바꾸고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내각제에 의해서 2차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내각을 구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민대표의 결렬 이후에 요인들이 상하이를 다 떠나버렸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27년에 집단 지도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0년에 이제 강력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주석 지도체제로, 그리고 44년에 이미 전체주의 국가에 있었던 독일, 이태리 항복했고 연합군에게 일본만 남아있죠. 일본의 패망은 우리의 광복 아닙니까?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세력을 끌어안기 위해서 부주석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누구를? 김규식을 앉혀놓은 거죠. 주석, 부주석, 지도체제로. 총 5차에 걸쳐 헌정되었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국민대표회의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지금 우리 그 박스 안에 다시 보겠습니다. 21번의 박스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베이징 방면의 인사 어찌고 저찌고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일대 인사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해결로서
통일적 제조를 꾀하여 독립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타게 하려고 하면은 다만 민의 뿐이므로 민의, 그러니까 국민 대표회의를 지금 두한 얘기죠. 이에 국민 대표회의 소집을 제창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선지 좀 보겠습니다. 1. 바른 걸 좀 고는 거죠. 창조파, 개조파의 주장이 대립됐다. 그렇죠? 대립돼가지고 결국 결렬됐다. 그 상을 떠났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맞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지금 여기에 내용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전혀 거리가 먼 내용들이니까 생략하고요. 밑에 해설 해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다양한 사건이 있네요. 3.1운동, 그다음에 60만세 운동, 광주학생운동, 소작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억이 3.1운동이죠. 3.1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줬죠. 맞죠? 해외도 영향을 준 겁니다. 니은이 뭐냐면은 26년에 60만세 운동입니다. 2번과 3번은 60만세 운동인데 니은 2번 순종의 장례일에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으며 맞지요? 3번 니은의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하여 훗날 민족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에 사건 나왔었죠? 네 번째 디귿이 광주학생운동입니다. 민족차별의 중지,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가두 시위를 벌였다. 그렇죠? 3.1운동 이후에 최대 항일운동에서 29년 광주 학생운동이었습니다. 5번 리을 소작쟁입니다. 리을의 대표적 사례는 암태도 소작쟁이로 1년여에 걸친 투쟁에도 효과가 없었다. 왜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작료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소작료가 80%에서 40%로 줄었다. 그 문제철이라고 하는 암태도 지주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효과가 없었다, 있었다. 5번이 잘못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5번 내려오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에 활약했던 독립운동가의 주장이다. 제시된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가나 노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이렇죠. 자, 가는 안창호 얘기고요. 나는 신채호의 얘기입니다. 이걸 굳이 안창호, 신채호라고 해서 특정 인물을 특정하지는 못해도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게 독립운동의 어떤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본 내용은 지금 현재 나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걸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나가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힘을 기르자는 겁니다. 근데 나본 자를 보면 말이죠. 나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있는 겁니다. 적수에 싸우자. 무장 투쟁론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방향이 극명하게 갈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채호 같은 경우는 창조파, 근데 실력 양성론을 제창했던 안창호는 개조파를 제창했듯이,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가나 노선에 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가는 궁극적으로 독립전쟁론에 반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독립전쟁론에 반대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독립전쟁론이에요. 보세요. 독립을 위해 가지고 싸우자. 독립전쟁론인데 가와 나는 바로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간에서 뭐 하자는 거죠? 실력을 양성한 다음에 싸우러 나가자는 거고 나는 실력 양성할 필요 없이 바로 가서 싸우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죠? 광복을 하자. 독립을 쟁취하자 이 얘기죠. 두 번째. 가는 대한제국식의 애국개몽운동을 개정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 양성운동은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우선 나가 싸울 힘이 없으니까 힘을 기르자는 거죠. 그 항일운동의 두 방향을 쓰라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가장 적극적인 의병운동과 그 다음에 내재적인 항일운동, 애국개몽운동입니다. 뭐 신민회 같은 단체가 그 애국개몽운동 단체 아닌가요? 세 번째,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지하였다. 아니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향은 외교 독립론이고요. 그죠?
근데 지금 나는 무장투쟁론이에요. 나가 싸우자는 겁니다. 네 번째, 나는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통해 이게 아니죠. 직접 멱살 잡고 총 쏘고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25번은 실력 양속론하고요. 그 다음에 무장 독립투쟁론에 대립해서 2번이 바르게 설명한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까지만 항일운동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요. 나머지 이 이후의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